중국의 관광산업 성장, 성공인가 아니면 계산된 전략인가?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의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번화한 거리부터 인기 있는 레스토랑까지 한국인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예전에 비해 2배, 심지어 3배로 늘었다고 하며 이 추세는 널리 홍보되고 있다. 일부 기사에서는 한류가 역전됐다는 표현까지 쓰며 젊은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중국 관광산업의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중국은 최근 3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입국 정책을 시행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 회복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비해 중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수가 1.8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60%에 불과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서유럽 등 고지출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국가 관광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었습니다. 관광객 수는 개선되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한적인 지불 시스템. 중국에서는 현금이나 외국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위챗페이나 엘러페이와 같은 인기 있는 결제 앱은 종종 국내 은행 계좌를 요구하는데 이는 해외여행객에게 불편합니다. 언어 장벽. 관광 명소와 공공서비스에서는 영어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서양 방문객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 엄격한 인터넷 통제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국제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은 글로벌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여행객에게는 여전히 큰 단점입니다. 팬데믹과 지정학적 긴장의 영향.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국가적 이미지는 코비드19 팬데믹과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여행지로 선택하는 데 주저하는 듯합니다. 중국 국영 언론은 한국 관광객의 급증을 열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 관광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언론이 이런 현상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 관광산업이 직면한 더 큰 과제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이러한 현상을 자국의 지역 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류의 역전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언론은 중국이 문화뿐만 아니라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목적지로 돌아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국 관광객의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려면 중국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관광진흥정책은 지불 인프라 개선, 언어 장벽 감소, 국제 관광객을 환영하는 환경 조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국가적 이미지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양적 증가뿐 아니라 경험의 질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며 특히 지출이 많은 시장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격려적인 신호이지만 이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국제 관광 산업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세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만 이 나라는 세계 관광 지도에서 진정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